쇼폼은 중독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아닙니다. 쇼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안녕하십니까, 지광입니다. 저도 여러 번 봤습니다. 뭐냐면 쇼폼입니다. 쇼폼. 근데 요즘에 이 쇼폼 때문에 부모들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자기들도 보겠지만요, 이 쇼폼 때문에 선생님들 대단히 곤욕을 치른다고 합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 쇼폼 마찬가지인데 그 구글 같은 데는요, 세계적인 어떤 심리학자들이 가담해 있습니다. 두뇌 연구를 연구한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알고리즘을 짜느라고 아주 돈을 많이 받고 동원이 돼 있습니다. 구글 같은 데서 돈을 벌려고 무슨 방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두뇌를 연구하는 거예요. 좀 더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계속 개발합니다. 이 알고리즘이란 거죠. 그래서 이 쇼폼은 가히 뭐냐면 중독에 해당되는 겁니다.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쇼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근데 쇼폼 같은 건 당장 이건 뭐 사람을 병들게 하는 중독성인데도 불구하고 나라에서도 이게 손쓰기 어려운 것이, 이건 너무너무 사람들을 압도해 가면서 시간을 증발시키고 스스로 하는 건 되겠습니까? 마약도 마찬가지지만요. 그러니까 마약도 강도가 높은 걸 계속 만듭니다. 이 쇼폼은요, 부모가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또 강하게 했는데, 선생님들 학교에서 뭐라면 아이들이 난리치거든요, 요즘에요. 제가 여기 이제 보육원을 하나 이제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똑똑한 아이인데요, 꼴찌에서 투질한 겁니다. 공부를 너무 못했단 말이에요. 그 자기도 양심의 가치가 오는지 그 스마트폰 내놓으니까 스마트폰을 내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른들이 컨트롤해야 됩니다. 근데 어른들의 쇼폼 같은 건 어른들이 자각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에 빠져버리면 시간이 증발해 버립니다. 휘발유처럼. 지금도 얼마 전에 통계에 나와 있죠. 어느 신문에서 나온 건데 뭐라고 하니, 하루에 보통 사람들이 2시간 40분 정도 스마트폰에 매여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 압도적인 게 뭔가 아니, 물론 정보도 찾게 하겠지만은 압도적인 게 다른 게 아니라 쇼폼입니다. 중독성이 있는 거죠. 그때마다 두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두뇌가 크게 두 갈래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마음이 밝고 즐겁게 하면요, 도파민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마음이 밝고 즐겁게 웃게 되면 되죠, 엔돌핀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호르몬이 고갈이 돼요. 또 마음이 어두우면 어떠냐, 노르아드레날린이나 발암 물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어두워도 안 되고 너무 밝아도 도파민 고갈이 와버립니다. 우리가 음식을 취하면요, 먹은 음식이 호르몬으로 변해일 때까지 10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니까 호르몬이 고갈이 되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오는 게, 인슐린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인슐린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당뇨 걸잖아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요즘에 애들이 뭐가 많습니까? 소년 당뇨가 많습니다. 나이 어린 애들의 당뇨가 많은 이유가 단 것도 많이 먹고 그렇지만, 이른바 말하면 인슐린의 고갈인데, 거기다 또 하나 뭡니까? 도파민을 막 낭비하는 거예요. 도파민을 뭔가 계속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원래 호르몬의 코드는 거의 어스비슷합니다. 자꾸만 반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불교에서는 탐진짓, 독심이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약이나 알코올처럼 중독이 되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계속 빠져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강한 걸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깔깔대고 웃다 보면 시간 다 가버리거든요. 이게 참 중요한 게, 중독도 마찬가지고 우울증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자기 컨트롤이 약한 겁니다. 자기 통제력이 약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마음을 정복하기가 어려운 게 뭐냐면 다른 것보다 이기심이거든요. 이기심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기심은 악이죠. 악은 악독입니다. 악은 독을 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자기 마음을 통제하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탐욕에서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스스로 깨우쳐야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건데, 근데도 우리 인간들은 뭡니까? 안 된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그러잖아요. 그리고 후회하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의 인생을 패퇴하게 만들고 문제성 있는 그런 인간으로 전락하게 만들거든요. 직장에 나가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이렇게 사는 젊은이들이 많답니다. 그중에도 한몫하는 게 이 쇼폼 같은 거거든요. 쇼폼이 빠져있으면 헤어날 길이 없는 거거든요. 강한 중독성을 갖습니다. 마약이란 거나 알코올 같은 건 나쁜 걸 알잖아요. 자기 몸에도 해로운 거 알죠? 근데 이게 지금 쇼폼 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자기 잘 모르는 거예요.
쇼폼이 등장한 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가면 갈수록 이게 사회적인 문제와 강한 문제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근데 이건 뭐 구글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거기다 빠져버리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하다 보면 쏟다 한두 시간 갑니다. 그죠? 결국은 아주 중요한 게 이게 내가 해야 될 것인가 안 해야 될 것인가. 결국 해야 되는 거 안 해야 되는 걸 잘 가름하는 그 인간이 위대해지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우리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태어나서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쇼폰 보러 온 건 아니거든요. 하루가 쏜살같이 가고 한 줄이 쏜살입니다. 벌써 1년에 뭐라 반을 향해서 갑니다. 엊그제 시작했잖아요. 인생은 정말 신기루처럼 시간은 증발되듯이 가버리는데, 그러니까 에드가 케이시 얘기대로 막만이 에드가 케이시,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미국의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을 쓴 예언서 같은 그런 책을 쓴 사람인데, 인류가 점점 가다 보면 정말로 자기 자신들이 만든 기계 때문에 기계의 노예가 돼서 인류가 황폐해진답니다. 자기 통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약해버리면 굉장히 이게 문제가 큽니다. 젊은 날을 쇼폼으로 소비해버리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떠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또 뭐 얼마나 자극을 받을지 모르겠는데, 인생 자체가 너무나 뭐라 황폐해질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꼭 한번 전성기가 있다면 젊은 날이거든요. 젊은 날을 날려보내고 나면 그 다음엔 또 문제가 달라진다는 걸 분명히 생각하시고, 항상 자기 자신의 마음이라거나 이런 모든 어떤 흐름 같은 거,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인성을 다시 한번 알아차리고 통제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